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1교시를 마치면서 이렇게 사업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어떤 또 관계 공공기관의 평가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진행들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번 올해 봄이었죠? 봄에 있어 모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중에 그게 또 공교롭게도 또 충남에서 또 우수 시범 사업으로도 선정이 되었고 또 전국의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도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평가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어떤 제목들도 좀 바꾸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하나인데 이제 사업명이 어르신 놀이터 사업이에요. 어르신 놀이터. 네. 그래서, 왜, 그러고서 그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사업명 어르신 놀이터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치 거기에, 여러분들은 어떤지 각자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사업명을 들었을 때, 이건 마치 노인을 위한 사업이면서 노인분들을 그냥 노인분들끼리만 모아놓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계를 만들어 놓는구나. 그런 제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는 어떤 사업이었었고, 노인의 여가 생활을 좀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물론 단순하게 그냥 어르신 놀이터라고 하면 좋겠지만, 물론 그분들은 고민을 하셔서 사업을 지정을 하셨겠지만, 제가 평가자로서 봤을 때는, 이게 어르신들이 어떤 여가를 행복하시려고 그러면 꼭 어르신들끼리만 계셔서도 행복할 수 있지만, 다양한, 뭐 예를 들어 40대도 좋고, 50대도 좋고, 60대도 좋고, 또 남녀, 여 구별 없이.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르신이라고 하면 사회 통념상 지금은 이제 최소한 60세 또는 65세는 되어야 법적으로 노인 또는 어르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저희 어머님도 이제 여든이 넘으셨는데 노인정을 안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노인회관을 안 가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여쭤보면 가면 이제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또 하셔야 되고 또 심부름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또 저희 어머님보다도 연세 많으신 언니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셔서 편하게 앉아 있기가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주로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노인들의 여가 생활을 통해서 좀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르신 놀이터란 제목을 정해 놓아서 이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다. 사업 내용도 좋고, 사업 추진 방향도 좋고, 문제의식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시에서 재원을 들여서 아주 큰 돈을 들여서 어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제목만 보고라도 좀 쉽게 이해돼서 그래서 마치 이것은 어르신들의 어떤 노인들의 여가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인데 마치 그러면 다른 노인이 아닌 사람들은 찾아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르신 놀이터라 그러면. 그래서 마치 제가 예를 들어 40대, 30대라고 그러면 운동을 하다가 어차피 같은 어떤 체육관을 이용하거나 여가시설을 이용을 하게 될 텐데, 시설을 이용을 하게 될 텐데, 마치 거기다 어르신 놀이터라는 사업명을 붙여놓으면, 어르신이 아니신 분들, 아니면 우리가 그냥 사회 통념상 노인이 아닌 분들은 거기를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선입견이나 경계를 만들어 놓을 수 있겠다. 라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하고, 이왕의 어르신 놀이터라고 하는 사업 프로그램에 어떤 일반 사회 많은 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여가 활동도 즐기고 스포츠도 하시고 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니 많지 어떤 어르신 놀이터라는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다른 좀 더 모양을 좀 확장하는 그다음에 생각의 사고를 틀을 좀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이름들을 좀 정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직도 연말에 이제 평가를 이제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뭐, 아직까지 뭐 사업명을 좀 바꿨다라는 말씀은 아직 못 들어봤고요. 그래서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이 사업명,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별칭이 아주 굉장히 이제 사업 목적이나 사업 진행 프로그램 내용들을 읽어보았을 때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업명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회 문제의 인식을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초기 면접을 하고 아니면 어떤 이렇게 제안서를 쓰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 인식을 그러한 어떤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의 욕구가 어떤지, 그러면 어떻게 개선되기를 원하는지를 좀 잘 파악을 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면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거꾸로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이 제목만 보고도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누가 될 거고 어떤 일들을 좀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그 제안서의 첫 시작이 바로 이 사업명,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호감 갈 수 있는 어떤 사업명을 만드는 것도 어떤 프로그램의 내용만큼이나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좀 실제 제안서 내용들을 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면요. 여러분들 교재 2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영령기관의 이용인의 상황과 사업의 필요성. 아까 이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현대적인 어떤 가족의 개념을, 확장된 가족의 개념으로 이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한다. 우리 시설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들, 그런 거주 그룹의 어떤 개념들을 시설에서 그냥 이용하시는 이용인이나 또는 거주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광의의 넓은 의미의 가족의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서 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좀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또 그런 필요성에 맞춰서 현재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데이터들을 좀 보강하기 위해 이렇게 내놓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인에게 왜 사업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이용인에게 거주 그룹은 가족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분들에게 함께 지내고 있는, 함께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 이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주 그룹은 단순한 모임을 넘어서 하루 일과 중에 많은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도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의미의 가족의 확장된 개념의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들은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기에 많은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 또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케어해 주시는 담당 교사나 케어 복지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또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까지도 포함을 했을 때 함께 지내고 있을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마치 가족과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 시설에서 이용을 하고 계시는 70%의 많은 분들이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인 점을 고려한다라 그러면 가족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다양한 어떤 활동들이 필요하다. 그런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러한 산출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중증 뇌병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의 각 거주 그룹별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렇게 장애인 거주 시설 어느 곳이든지 각 거주 그룹별로 다양한 특징이 존재하고 있고 또 중증 뇌병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의 각각의 거주 그룹은 아주 더 다양한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주 그룹을 배정할 때 이용인의 욕구나 성별, 나이 등 기본적인 거주 그룹 배정 기준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 또 개인별 특정 재활기구의 사용 빈도, 또 일상생활에서의 대부분을 보조받아야 하는 각 거주 그룹원들의 보호와 케어에 대한 형평성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거주 그룹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산출 중심의 제안서를 제출한 어떤 시설의 경우에
7개의 거주 그룹 중에서 집중 케어가 필요한 거주 그룹, 또 성인 남자 거주 그룹과 더불어서 나이가 어린 장애 아동의 경우 재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재실 치료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기구를 배치하는 등, 그리고 복합적인 이유들과 이용인의 요구에 의해서 거주 그룹이 배정되기 때문에 각 층별로 또 각 거주 그룹별로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특징들에 따른 욕구들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추억 여행들은 그러면 제가 보기에 뒤로 갈수록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와상 환자가 주로 이루어지는 그 거주 그룹은 되도록이면 가까운 거리로 갈 수밖에 없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어떤 그 증상이나 욕구에 따라서 다양한 그들의 조건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테마별로 어떤 준비를 하고 거주 그룹별 어떤 특성을 살려서 그 테마들을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이용자 세 번째 이유로는 이용인의 개인별 나들이와 또 문화생활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이러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용인 전원이 질 높고 즐거운 나들이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의 필요성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이제 2년차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업뿐만 아니라 연속 사업으로서 보통 이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는 한 3개년 정도까지 후원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남이가 시즌 1에 높은 만족도를 좀 보였다. 즉 프로그램들을 실천을 하고 프로그램 실천 후에 평가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아니면 더 여러 가지 표준 척도에 의한 평가를 통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 즉 클라이언트들이 또는 이용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구들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018년에 시행한 우리가 남이가 시즌1은 다양한 어떤 체험들을 하실 수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나들이, 개성 만점 나들이, 우리 마음대로 나들이 등으로 구성을 하여서 이용인들이 다양한 체험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었다. 또한 거주그룹의 구성원과 종사자가 함께 준비한 거주그룹 홈파티를 통해서 강한 유대감 형성과 즐거운 추억을 공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아쉬운 점은 이용인의 컨디션 또는 기관 사정으로 인해서 이용인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좀 다소 한계가 있는 부분들은 또 좀 부족한 부분으로 또는 아쉬운 점으로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전체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시즌 1에 2018년에 시행했던 같은 프로그램 우리가 남이가의 시즌 1이 아주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러한 욕구를 기반으로 2차 시즌 2를 좀 실시하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그런 것들을 어떤 근거로 제안서를 작성해서 그 외부 자원들을 이렇게 획득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잘 되었던 프로그램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시즌 문제점, 클라이언트가 이제 대상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사업의 내용과 추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과 추진 방법은 여러분들 교재 213페이지에서부터 잘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사업 참여자 및 인원입니다. 본 시설 이용인 30명 전원. 굉장히 이제 30분이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 전체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사업 내용 및 방법에도 보면 이제 크게 나누었네요. 추억 공유 가족 나들이라고 하는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을 쓰신 거죠.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 뇌병변 중증 장애인 분들을 다 가족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제안서를 작성을 할 정도면 아마 실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그 시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대상자분들을 부르실 때도 호칭들을 아주 좀 나름의 어떤 애칭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친근감 있도록 부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으로는 이제 실제 원래 대상으로 그 목표로 했던 추억 여행의 목표로 했던 가족 나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러한 것들이 끝나면 그 크리스마스에 가족 홈파티를 통해서 서로 간의 유대감을 좀 강한 유대감들을 결속시키기 위한 어떤 계획들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테마별로 나눴네요. 테마 1, 테마 2, 테마 3.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동네 나들이. 그래서 기관과 인접해 있는 지역사회 및 서울의 다양한 명소 나들이 및 여가 생활들을 하는 것들. 아마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증 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그 와상 상태가 좀 어려워서 많은 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가까운 곳을 둘러볼 수 있는 어떤 테마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두 번째 레인보우 나들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놓은 것들은 이름도 굉장히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무지개처럼 다양한 이용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거주 그룹만의 개성이 넘치는 나들이 7개 그룹으로 나누셨네요. 빨, 주, 노초, 파남보 진짜 7개로 나누어서 그 거주인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아니면 희망사항들을 좀 조사를 통해서 어디 가보고 싶은 곳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테마별의 어떤 체험을 하고 싶은지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욕구조사를 통해서 아마 각자 이용인들이 스스로 가고 싶은 곳을 정하고 그런 어떤 여행 계획을 세우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전 땅끝 나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이분들은 장거리 여행이 가능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또 장거리 여행이 가능한 이용인과 함께 떠나는 도전 땅끝 나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기타 프로그램 수행 방법으로는 거주 그룹별로 구성원의 욕구나 건강 또는 특성, 이동성이나 식사 관련 등에 맞는 당일 프로그램들을 실시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계획들을 혹한기를 제외한 나머지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3월부터 5월까지 그래서 혹한기를 제외한 겨울철은 제외해서 또 안전 문제 때문에 겨울을 제외한 봄, 여름, 가을에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총 20회 그리고 연인원 80명이 산출 목표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자, 우리가 지금부터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인식을 통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해 나간다라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출 목표, 산출 중심의 어떤 제안서에서는 이런 산출 목표들이 반드시 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산출 중심의 어떤 성과 중심, 산출 중심의 제안서의 특징은 어떤 실제로 성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사업 수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실제 그 과정에 참여하시고 있는 인원들, 그 다음에 얼마나 몇 번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느냐 하는 것들이 평가의 목표로 또 그 프로그램의 실천 목표, 실천 과정에서 그것들이 달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산출 목표가 되는 거죠. 총 20회를 할 거고 몇 분이 참여하실 거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가족 홈파티의 경우에는 그룹별로 1회를 하고 몇 명이 참여한다는 것들이 바로 이런 목표가 분명하게 산출이 되어 있어야 된다.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살펴봐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에 좀 편리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이거에 따른 이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사업 내용에 따른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그 추억 나들이 추억 공유 가족 나들이 그다음 크리스마스 홈파티였으니까 이제 추억 공유 나들이에서 491만원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홈파티에서 109만원 총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산출 근거 기록을 하고 어떻게 쓰겠습니다 하는 산출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 금액과 자부담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부담은 없고요. 그 가족 나들이 프로그램이 81%,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가족 홈파티가 10%, 그래서 100% 재정 지원처에 사업 자금들을 지원 요청하는 어떤 계획들이 세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다른 어떤 발표하신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저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작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작성자 또는 제안서 작성자, 기획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부분들인데요. 바로 프로포절 작성 단계별 자가적으로 스스로 하는 점검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문제 확인 및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그 단계가 바로 문제 확인 및 분석의 어떤 과정에서는 바로 이러한 점검 내용들을 좀 한번 기록을 스스로 체크해보자 이거죠. 한번 보면 여러분들 교재 2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절을 작성하는 단계별 첫 번째 문제 확인 및 분석 단계, 두 번째 대상자 선정 단계, 세 번째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의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 프로그램의 기반 수립과 내용 설계의 단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세부 프로그램별 실행 계획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예산 수립 단계인데요. 이 단계별로 제안서를 작성하는 각 단계별로의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되느냐, 성과 중심 또는 성과 확산형 또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산출 중심형 제안서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이런 리스트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랑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교재 2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산출 중심형 프로포절 작성 단계별 자가 점검 리스트인 거죠. 첫 번째 단계인 문제 확인 및 분석의 단계에서는 프로그램명이 눈에 띄고 이해하기 쉬운 매력적인 이름인가. 여기서도 이제 명칭들을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노인 여가 프로그램인데 이름이 어르신 놀이터라고 하는 거죠. 물론 쉽게 생각을 하면 어르신들 놀이터이기 때문에 대상도 어르신이고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시설들이거나 프로그램이구나 하는 건 쉽게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어른이 아니면 나는 이제 내일 모레 어른인데 58세인데 내가 저 시설을 이용하면 안 돼? 저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하면 안 돼? 라는 어떤 선입견적인 어떤 생각들 아니면 어떤 편파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는 오해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나은 이름으로 조금 더 고민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제목이나 별칭들은 없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점검 내용은 사업의 필요성이 사회 문제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함께 쭉 읽어보셨는데요. 과연 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를 조목조목 그 다음에 그래서 가족의 개념으로 가는 건데 확장된 가족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시설의 어떤 특징상 가족처럼 주거와 식생활 그 다음에 일상의 생활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로 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개념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자가적인 스스로 자가 체크리스트, 자가 점검 리스트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설명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인과적 분석이 이루어졌는가. 또 결여되거나 불충분한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이 이야기는 거꾸로 물어보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안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논의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이 결여되거나 불충분하다는 증거 자료를 충분하게 수집하고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의 결여와 불충분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해서 실제 문제 확인하고 분석하는 어떤 그 단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상자 선정 단계인데요.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도 일반 집단, 위험 집단, 표적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의 체계가 타당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또 수행기관의 인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클라이언트 집단을 선정하였는가. 그리고 공평한 선정과 애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선정 기준과 방법은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을 실천하는 데에 어떤 문제점들 또는 예상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들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점검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 단계별로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의 단계,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기반 수립과 내용 설계의 단계, 그 다음에 세부 실행 계획에 대한 프로그램 실행 계획에 대한 어떤 장가 점검의 방법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 수립의 과정에 있어서도 점검들을 하는 거죠. 스스로 점검을 해봄으로써 제안서를 좀 더 타당하고 논리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가점검 과정까지 마치게 된다라 그러면 아마 어디에 내놔도 어떤 평가자 앞에서도 훌륭한 점수를 받는 어떤 제안서로 자리매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예산 수립의 과정들에서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예산 계획이 목표의 수준, 대상자의 규모, 그 다음에 인력 규모, 활동 내용의 범위와 양 등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일치하는가, 또 산출 근거가 구체적인가, 그 다음에 관 항목의 구분이 혼동 없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가, 또 신청 금액과 자부담의 비율은 적정한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런 예산 수립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읽어보게 된 이유는 어제 말씀드렸던 그 회의에서 그 예산 계획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거의 다 아시는 부분들인데 그분이 좀 실수를 하셨던 게 이제 보통 이제 회계연도 저희가 예산에 대한 어떤 단계에서 공부를 하셨던 것처럼 모든 회계 기준은 1회기, 예를 들어 2021년이다, 2021년도 회기다 그러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이 되면 정산을 통해서 그 원래 들어오고자 하는 세입에 대한 계획과 세출에 대한 계획을 세운 대로 실천을 하고 그 가부 결과를 투명하게 해서 회계연도에 결산을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연속사업일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제안서를 내서 외부의 어떤 펀드를 재정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경우면 특히나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야기하는 재정회계 기준을 좀 정확히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재정회계 기준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 회계연도 안에 그 세입과 세출을 어떻게 썼다라는 것들을 정확히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연속사업이어서도 작년에 남은 것들을 또 올해 내년에 또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들을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회계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예산의 편성 수립 과정에 있어서는 올해 연도에 끝나서 얼마가 남았다 그래 이 남은 것들은 어떻게 쓰여질 거다라는 것들에 대한 결론을 분명하게 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입 대비 세출을 했을 때의 결과가 어땠는지, 부족했다면 왜 부족했는지, 또 남았다 그러면 과부족일 경우와 또 예산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차기 연도로 이어진다라거나 차기 회계 연도에 이월시킨다라 이런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과정들까지도 분명하게 마무리가 된 선에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런 그 예산 수립의 과정에서 다년도 사업, 연속 사업일 경우에는 충분한 고민들이 좀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